(2026년 4월 6일) 이정훈입니다. 이제 많은 보도가 나와서 미국이 WSO라 그러죠. 무장사, 후방석 조종사를 구출한 과정이 다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란은 이젠 국가도 아니다. 마두로를 체포되도록 허용한 베네수엘라와 거의 동급의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체포해 갈 때, 물론 마두로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경호원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데려갔는데 그 과정에서 동원된 미국의 항공자산은 헬기였습니다. 항공모함까지는 동원이 안 됐고 강습 상륙함 등이 동원돼가지고 거기로 또 이제 해안경비대가 동원됐죠. 거기서 출격을 한 헬기들이, 물론 이제 그 뒤에서는 항공기들이 항공모함이 동원됐구나, 항공모함에서 뜬 비행기들이 방공망을 다 무력화했지만은 실질적인 작전은 헬기 부대들이 와서 특수전 부대들이 내려갔고, 그 다음에 대통령 궁을 장악하고 경호원들을 제거한 다음에 마두로를 잡아갔습니다. 헬기는 쭉 날아와서 공중에 떠 있을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그렇게 작전을 했는데, 이번에 WSO 이란에서 구하는 작전에는 C-130 수송기가 동원됐습니다. C-130 수송기는 활주로가 아닌데도 내릴 수가 있어요. 도로에도 내릴 수도 있고 평지에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막 너무 험한 데는 못 내리죠. C-130이 내리려면은 일정한 거리, 아무리 짧아도 적어도 한 1km 정도의 평지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평지라면 상당히 넓은 곳이죠. 이란이 자유롭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 넓은 공간을 미국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공격기까지 동원돼서 지상에 있는 이란군은 꼼짝도 못하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다음에 C-130 세대가 내려서 작전을 했고, 그리고 빠져나가려고 할 때 바퀴가 땅에 파묻혀가지고 땅이 물렀겠죠. 그래서 이륙이 안 되니까 폭파시키고 다른 C-130이 들어와서 승조원들을 다 태우고 빠져나왔다. 그렇다면요, 이란 미국이라면은 테헤란에 지금 들어가서 마두로 잡아오는 같은 작전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번에 그 사 작전, 서치 앤 레스큐 작전이 대단한 게, 조종사가, 그러니까 미국이 마두로를 잡아올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정확한 거는 봐야 되겠지만 거의 한 달 전부터 그쪽 해역에 강습 상륙함 또는 뭐 항공모함 띄워놓으면서 작전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다가 마두로를 잡아갔죠. 근데 이번에 미국 조종사가 아니라 조종사와 무장사 나눠오는 과정은 비행기가 추락하고 만 3일이 지나지 않아서 단행한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조종사가 추락을 했는데 뭐 항공기하고 요원들을 갑자기 준비하기도 어렵잖아요. 설사 준비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 떨어진 곳에 지형을 모르잖아요. 지형을 안다고 한들 또 어떻게 작전을 짜야 되는지 작전 짜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불과 48시간 내에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전원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공할 위력입니다. 다시 방향을 돌리면은 미국이 작심만 하면은 김정은 주석궁에 들어가서 주석궁 일대를 완전히 무력화해놓고 김정은만 딱 잡아거나 아니면 죽이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때 북한에 무인기 띄웠다고,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말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여정이가 뭐라 그랬죠? 뭐 읽기도 싫으네요. 연합뉴스에 다 났는데 국가 수반이 솔직 대범하다는 평가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슬슬 이게 남북이 내통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 내통을 하느냐? 북한이 두렵거든. 그러면 누가 김정은 잡아가는 거 막아주겠느냐? 남쪽에서 누군가가 나서면 제일 좋죠. 그 중에서도 대통령이 나서면 제일 좋겠죠.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이재명, 문재인, 김정은은 트럼프를 봐라라고 하면서 이번에 시스파이어 사격 중지를 하면서 45일간 회담하자라는 중재안을 서로 양쪽에 제공했다. 거기서 논의될 거는 완벽한 이란의 핵 제거, 불가역적인 제거, 앤드 호르무즈 해협 문제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아니지. 그리고 이제 이란의
체제 보장을 요구했는데 그게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하고 똑같은 거죠. 북한이 체제 보장 받으려면 북한에게 완전한 제거가 필요하는데 그게 김정은이가 죽으라고 반대하면 김정은이도 죽어야 되는 거죠. 죽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통일되게 되면 우리가 통일하게 되면 김정은은 둘 수가 없습니다. 이리 죽나 저리 죽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김정은도 아니고 여정이가 무임기 유감 이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수반 솔직 대범하다라고 평가한다. 야, 이런 소리 들어. 이게 결국은 뭐예요? 지금 미국의 힘이 가공할 정도로 강하고 그다음에 더 무서운 건 트럼프의 의지입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서치 앤 레스큐 작전할 때 하나 중간에 급속히 작전을 진행하도록 한 것도 대단하지만 이란이 혹시 우리 조종사를 이미 생포해서 거짓으로 발신한 거 아니냐 의심도 해봤다죠. 그리고 나서도 작전 온고잉을 시켰습니다. 트럼프 대단한 배심이에요. 뭐 미국이니까 비행기 2대 폭파하고 나오고 돈 쓰는 건 걱정 없다 그래도 실패했을 때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이 정도 결심하게 되면은요, 대통령은 잠을 못 잡니다. 근데 별로 피곤한 기색도 없어요. 제가 천안함 정책이라는 책을 썼는데,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좀 당황한 거를 제가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그의 부인인 김인홍 여사 생일이었습니다.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명박이가 윤옥이게 이렇게 메모도 써서 꽃도 전달하고 가족끼리 부인 생일 잔치 하다가 천안함이 그땐 가라앉았다는 것만 알았지 누가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거 보고받고 이명박 대통령이 좀 당황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청와대 발표는 북한 소행이 아니다였습니다. 겁을 먹은 거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의 의지로는 북한을 때리자라고 했지만 국방부하고 청와대의 안보 책임자들이 반대하니까 결국은 못합니다. 그래서 연평도에서 무력시했나? 훈련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조금 헷갈리네. 연평도 포격전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못했어요. 겁먹었어. 근데 트럼프는 지금 거침이 없어요. 이러니까 정원이가 겁먹은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보낸 거 유감이다라고 얘기하고 여정이가 촥 받아치냐 이거야. 이게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위기입니다. 이렇게 정치가 만들어지도록 뽑아준 유권자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요. 이 미천 다 드러났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했습니다. 이제 검사 하나 잡으려고 하다가 이재명 정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이재명 정권 레임덕 들어갔다고 봐요. 심한 레임덕. 새파란 검사가 대통령한테 정면으로 칼을 겨눴습니다. 그 검사를 죽이려고 하니까 검사가 칼을 뽑았는데 검사하고 기자는요. 그 전에 홍준표 씨가 아주 옛날에 저랑 술 먹고 다닐 때 검사하고 기자는 문관이 아니야. 무관이야. 칼을 들지 않았지만 펜을 들었지만 칼보다 더 무서운 날이선 펜을 들었어 그러는데 저는 동의해요. 박상용 검사한테 대한민국 대통령이 능멸을 당하고 있고 또 김 여정이한테 그래 수고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심각한 레임덕입니다. 레임덕이 국내에서 말을 안 들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김 여정이가 저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을 우습게 보고 정원이가 저렇게 하는 게 그게 레임덕입니다. 지금 누가 감히 트럼프한테 저런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쌍방울 사건 이런 것들이 조작됐다는 전자에서 박 검사도 얘기했지만 국정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에 유사한 세력들이 슬슬 뭉치기 시작했다. 왜? 트럼프가 무서우니까. 근데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수도 한복판에서 그 나라 대통령을 잡아왔고 이번에는 단 48시간 정도 만에 이란의 특정 지역을 완전히 미국이 장악했습니다. 이란 국가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국권도 이렇게 망신당한 게 없어요. 이러니까 비행기까지 고정익기가 떴다가 내렸습니다. 원래 군대라는 게 상대방이 주권을 무시하고 클라우제비치가 자기 국익을 상대방에 투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45일 저쪽에 시간 끌고 하다가 더 맞을 수가 있죠. 바로 이걸 가장 두려워하는 게 누구냐? 김정은입니다. 근데 그런 김정은한테 왜 사과를 해요?
그리고 김정은은 북핵을 만들었는데 이란도 날아가는데 마약을 하는 북한은 마약도 하잖아요. 달러 위조 달러도 하잖아요. 근데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으로 나라가 잘못됐습니다. 네타냐후의 길을 걷지 못한다고 하면은 네타냐후 반이라도 따라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게 바보같이 해서 그렇지 결론적으로 맞았던 거예요. 그 계엄을 선포할 때 보게 되면 좌익의 발호를 막기 위해서라는 게 있었죠. 지금 발호가 된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트럼프를 굉장히 씹어대요. 미군기 격추됐다고 그렇게 미국 실력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세월 좀 지나면요. 이란의 특정한 지역을 영토로 삼았던 이 WSO 구조작전 충분히 영화가 됩니다.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에 소말리아에 그게 클린턴 정부 때 겁니다. 미군 부대가 갔다가 작전하다가 UH-60 헬기가 추락합니다. 그 조종사는 못 구하니까 그 소말리아 사람들이 시신을 끌고 다녔죠. 그게 미국에 쫙 방송되면서 결국은 소말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합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었어요. 트럼프도 그걸 알죠. CIA도 다 알죠. 근데 단호하게 작전해서 다 빼냈습니다. 트럼프는 암살을 당해봤던 사람이잖아요. 귀에 총을 맞았잖아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요. 박정희처럼 뭐 어떤 사람들은 여자 끼고 술 먹다가 죽었으니 그까지 자식 그러지만은 그 총을 맞고 쓰러질 때도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비명 한번 안 지르고. 죽으면 내 친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전두환도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승만도 그렇고 쭉쭉쭉 한국은 발전했던 거고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에서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좌파 세상을 열어준 겁니다. 김여정까지 나서서 남북이 짝잡고 하는 걸 백악관이 보면 그전에 지난번엔 트럼프가 Next is Cuba 그랬는데 저는 그걸 블러핑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북한을 볼 거라고 그랬습니다. 남북을 같이 보겠죠. 그 전에 트럼프 일기 때 코리아 미션 센터를 만들었어요. CIA. 근데 그게 북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하고 김정은을 같이 보는 그러한 분석 기구였죠.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트럼프가 이 북핵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